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진철입니다. 올해 73살이고 45년 넘게 환자분들의 재활 치료를 해오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치료해온 환자분들 사례를 바탕으로 60대 이상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운동 습관 7가지, 또 언제부터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개선해야 하는지 등 이런 이야기들을 최종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들의 핵심만 뽑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운동의 위험성입니다. 잘못된 운동 습관이 오히려 건강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령대별로 각각 다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관절 손상 위험이에요. 60대 이후부터는 관절 윤활액이 20에서 30% 감소하고 연골 두께도 얇아져서 무리한 운동이 오히려 관절을 파괴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치료한 75세 이철규 어르신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무리한 운동을 하시다가 무릎 연골이 완전히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수술비만 800만 원이 넘게 들었고 6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받으셔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1차와 2차로 나눠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위험한 습관들은 총 7가지로 정리할 수 있고요. 아침 무리한 운동, 쪼그려 앉기 반복, 무리한 등산, 팔 근력 운동, 만보 걷기 강박, 유튜브 무분별 따라하기, 운동 중독이 주요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휴식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오늘 최종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개선법도 단계별로 나뉘는데요. 적용 기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이 기간 내에 실천하지 않으면 부상 위험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게 예전에 받았던 물리치료와 조금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예방 중심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올바른 운동법입니다. 운동을 무조건 많이 할 거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결국 적절한 강도와 휴식이 우선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적절한 강도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내 몸에 맞는 수준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운동법이 몇 가지 제한적인 방법들이었지만 이번에는 안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체계적인 7단계 개선법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준비 운동, 관절 보호, 적절한 강도, 올바른 자세, 점진적 증가, 개인 맞춤, 충분한 휴식 중 선택해서 실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운동을 준비 운동으로 개선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따뜻한 물 한 잔과 5분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즉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용처도 제한이 있는데요. 모든 운동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주로 관절에 무리가 가거나 심장에 부담을 주는 운동에서만 주의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예전에 물리치료 받을 때처럼 안전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해서 이번에 내린 특단의 조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새 안 그래도 운동 부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었는데 이번 안전운동법으로 장기간에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사실 모든 환자에게 운동을 금지한다고 건강이 좋아진다면 다행이지만 그보다는 개인별 맞춤 운동이 확실히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결국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부분도 함께 개선될 수 있게 종합적인 운동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천 시기입니다. 오늘 안전운동을 언제부터 시작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렸는데요. 먼저 오늘은 제가 45년 경험을 바탕으로 최종 정리한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실천해 보신 후 안전성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실천 시기를 빠르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첫 번째 개선 효과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각 방법별 상세 안내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주의사항들이 필요한지 관련 내용은 차례대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제가 45년 경험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개인차나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안전성을 확인하신 방법들이라서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만약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7가지 위험한 운동 습관과 개선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에 준비 없이 바로 운동하는 습관입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60대 이후부터는 정말 위험해요. 밤새 굳어진 관절과 혈관이 갑작스러운 운동으로 손상될 수 있거든요. 아침에는 관절 윤활액이 최소 상태이고 혈압도 하루 중 가장 높은 시간대예요. 이때 갑자기 운동하면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져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면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그 다음 오전 10-11시 정도에 운동을 시작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제가 치료한 68세 박순자 할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바로 조깅을 하시다가 무릎 인대가 파열되셨어요. 지금은 아침에 충분히 준비하신 후 오전에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데 훨씬 건강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쪼그려 앉기를 과도하게 반복하는 습관이에요. 이것도 무릎 연골을 빠르게 마모시키는 최악의 운동이에요. 쪼그려 앉기를 할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체중의 7-8배예요. 70kg인 분이라면 무릎에 500kg 이상의 압력이 가해지는 거죠. 이걸 매일 반복하면 연골이 견딜 수 없어요. 올바른 방법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예요. 무릎을 90도로 유지하면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를 15회 정도만 하세요. 속도를 줄이고 횟수를 줄여도 효과는 더 좋아요. 제가 치료한 72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매일 쪼그려 앉기 100개씩 하시다가 무릎 연골이 완전히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수술 후 의자 운동으로 바꾸신 후에는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세 번째, 무리한 등산 습관입니다. 산을 정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등산은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운동이에요. 특히 가파른 오르막길에서는 심박수가 분당 150회 이상 올라갈 수 있어서 협심증이나 부정맥 위험이 높아져요. 올바른 방법은 완만한 둘레길을 이용하는 거예요. 경사도 10도 이하의 평탄한 길을 선택하시고 30분마다 5분씩 휴식을 취하세요. 등산 스틱을 사용하면 무릎 부담을 30% 줄일 수 있어요. 숨이 차면 즉시 중단하는 게 원칙이에요.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천천히 걸으세요. 제가 치료한 75세 이만수 할아버지는 매주 높은 산을 오르시다가 심장 부정맥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셨어요. 지금은 동네 공원 둘레길을 천천히 걸으시는데 오히려 체력이 더 좋아지셨다고 해요. 네 번째, 무리한 팔 근력 운동입니다. 머리 위로 팔을 들어 올리는 운동은 절대 금지예요. 60대 이후부터는 어깨 회전근개가 약해져서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이 어깨 관절을 파괴할 수 있어요. 특히 아령이나 물병을 들고 하는 운동은 더욱 위험해요. 올바른 방법은 팔을 가슴 높이까지만 올리는 거예요. 양팔을 옆으로 벌려서 천천히 원을 그리는 동작을 15회 정도만 하세요. 무게는 500ml 물병 정도가 적당해요. 제가 치료한 69세 정순자 할머니는 매일 2kg 아령으로 팔 운동을 하시다가 회전근개가 파열되셨어요. 6개월 동안 팔을 못 쓰셔서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지금은 가벼운 팔 돌리기만 하시는데 어깨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다섯 번째, 하루 만보 걷기 강박입니다. 기록에 집착하지 마세요. 만보 걷기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기준이에요. 60대 이후부터는 오히려 족저근막염, 무릎 관절염, 요추 압박골절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딱딱한 아스팔트에서 장시간 걷는 건 관절에 독이에요. 올바른 방법은 20분 정도만 걷는 거예요.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고 잔디밭이나 흙길에서 걸으세요. 중간에 5분씩 휴식을 취하고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조절하세요. 기록보다는 몸의 신호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발이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면 즉시 중단하세요. 제가 치료한 71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만보 걷기를 고집하시다가 족저근막염으로 3개월 동안 걷지 못하셨어요. 지금은 20분씩 천천히 걸으시는데 오히려 더 건강해지셨다고 해요. 6번째, 유튜브 영상을 무분별하게 따라하는 습관입니다. 내 몸이 기준이에요. 유튜브에 나오는 운동 영상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져요. 60대 이후 신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운동을 따라하면 부상 위험이 매우 높아져요. 올바른 방법은 시니어 전용 운동 영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영상을 찾아서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본인 수준에 맞게 강도를 조절하세요. 전문 강사가 나오는 영상보다는 의료진이 감수한 영상을 선택하는 게 안전해요. 제가 치료한 67세 이순자 할머니는 젊은 강사의 요가 영상을 따라 하시다가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셨어요. 지금은 시니어 전용 스트레칭 영상으로 바꾸신 후 허리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7번째, 운동 중독과 휴식 부족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습관이에요. 매일 운동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과훈련 증후군이 생겨요. 근육이 지속적으로 손상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건강이 악화될 수 있어요. 올바른 방법은 하루 운동하고 하루 휴식하는 패턴이에요. 운동한 다음 날은 완전히 쉬거나 가벼운 산책 정도만 하세요. 회복이 진짜 수명 연장의 비밀이에요. 몸이 피곤하거나 근육통이 있으면 무조건 휴식하세요. 운동보다 휴식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제가 치료한 74세 정태호 할아버지는 매일 2시간씩 운동하시다가 만성 피로와 근육 손상으로 고생하셨어요. 지금은 격일로 30분씩만 운동하시는데 오히려 체력이 더 좋아지셨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법들을 실천해도 다음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 가세요.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 가슴 통증, 숨가쁨, 어지럼증이 있으면 심장 문제일 수 있어요. 특히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나 왼쪽 팔로 뻗치는 통증은 심근경색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관절 부위에 심한 통증이나 부종이 생기면 인대나 연골 손상을 의심해야 해요. 특히 무릎, 어깨, 허리 통증은 절대 참지 마세요. 운동 후 3일 이상 지속되는 근육통도 위험해요. 일반적인 근육통은 1-2일 내에 사라지는데 그보다 오래 지속되면 근육 손상이나 염증을 의심해야 해요.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나 식욕 부진, 지속적인 피로감도 과훈련 증후군의 신호일 수 있어요.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는 심전도와 혈압 측정이에요. 운동 중 심장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기본 검사예요. 부정맥이나 협심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2단계는 관절 X-레이나 MRI 검사예요. 무릎, 어깨, 허리 등 통증 부위의 연골이나 인대 상태를 확인해요. 관절염이나 디스크 여부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요. 3단계는 혈액 검사예요. 염증 수치, 근육 손상 지표, 전해질 균형 등을 확인해서 과훈련이나 영양 불균형을 진단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4단계로 운동부와 검사를 할 수도 있어요. 실제 운동할 때 심장과 폐 기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검사예요. 이제 올바른 운동 원칙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은 점진적 증가예요.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지 말고 일주일에 10% 정도씩만 증가시키세요. 예를 들어 10분 걷기로 시작했다면 다음 주에는 11분, 그 다음 주에는 12분 이런 식으로 천천히 늘려가세요. 두 번째 원칙은 개인 맞춤화예요. 남의 운동법을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본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세요. 당뇨병이 있으면 혈당 관리를,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세요. 세 번째 원칙은 다양성이에요. 한 가지 운동만 계속하면 특정 부위에만 부담이 가서 부상 위험이 높아져요. 걷기, 수영, 스트레칭, 근력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하세요. 네 번째 원칙은 즐거움이에요.
억지로 하는 운동은 스트레스가 되어서 오히려 건강에 해로워요. 본인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섯 번째 원칙은 안전성이에요. 운동 효과보다는 안전이 우선이에요. 조금 덜 해도 되니까 다치지 않는 범위에서 하세요. 운동 전후 관리법도 중요해요. 운동 전에는 반드시 5에서 10분간 준비 운동을 하세요. 목, 어깨, 허리, 무릎,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관절을 풀어주세요. 운동 중에는 수분 보충을 잊지 마세요. 15에서 20분마다 물을 한 모금씩 마시고 땀을 많이 흘리면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도 좋아요. 운동 후에는 정리 운동이 필수예요. 갑자기 멈추지 말고 5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서 심박수를 서서히 낮춰주세요. 그 다음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이완시켜 주세요. 영양 관리도 중요해요. 운동 전에는 가벼운 탄수화물을, 운동 후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세요. 바나나, 우유, 견과류 같은 음식이 좋아요. 수면도 운동만큼 중요해요.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이 회복되려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해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시고 운동한 날에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주무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해요. 운동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면 안 돼요. 운동 기록에 집착하거나 남과 비교하지 말고 본인만의 속도로 천천히 해나가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6개월에 한 번씩은 의사와 상담해서 운동 계획을 점검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를 확인하고 운동 강도를 조절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운동은 오래 하려고 하는 것이지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안전하게 시작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효과를 보려고 무리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부상으로 운동을 중단하게 될 수 있어요. 천천히, 꾸준히, 안전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45년 동안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느낀 건 건강한 80세, 90세 분들의 공통점은 젊을 때부터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하나씩 개선해 보세요. 첫 번째 아침 준비 운동은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5분간 스트레칭 해 보세요. 효과를 보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상을 위한 안전한 홈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운동과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